이런 상태가 갈 수 없는 네. 다주택자는 어떻게 될까요? 다주택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해서 네. 좀 이제 좋은 거로 이제 좀 가는 것이 일단은 이상적인데요. 그러지도 않는다, 못하겠다. 네.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이거에 지금 제가 얘기한 부동산 사이클링 기법의 그 다음 단계가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 기법이거든요. 그 네.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 기법의 기본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산을 만들었으면은 내가 영원히 계속 더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살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내가 돈을 좀 막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정말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냐. 그런데 똘똘한 한 채 아무리 만들어도 60억짜리, 70억짜리 내가 깔고 앉아 있어 봐야 절대 돈을 그렇게 막 쓰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어디서 돈을 쓰기는커녕 돈을 맨날 이 세금 내느라고 정신없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진짜 뭐 내가 큰 사업가거나 무슨 뭐 연예인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닌 한 네. 대부분 그렇게 해서 겨우 똘똘한 한 채를 만들었다. 그런 사람들은 죽어나거든요. 사실 팔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말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가라라는 것이 저의 그 주장인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뭐 상가사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절대 그게 아니고 아파트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가가 10억인데 전세가 5억이고 투자 금액이 5억이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매가가 10억이라고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전세가가 오르잖아요. 네. 이렇게. 전세가 6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세금 1억이라는 돈이 이제 회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 1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보냐고. 이건 그냥 투자금 1억 회수한 거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전세가 여기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오르잖아요. 계속 올라서 전세가 10억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투자금을 전액 회수한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더 올라, 여기서. 그렇죠. 그 11억이 됐어요, 전세금이. 그럼 이제 이 1억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건 뭐라고 봐야 돼요? 이제 이 1억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보너스. 그렇죠. 저는 바로 이 1억을 회계상으로는 당연히 남의 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냥. 네, 어쨌거나 남의 돈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 1억은 써도 되는 돈이다. 예, 이거는 수익으로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억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그러나 다 쓰면 안 되고 양도세를 낸다고 생각을 하고. 네. 왜 그러냐면 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경우는 없으니까 무조건 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세금을 수익으로 다 써버리면 나중에 양도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전세금을 수익을 쓸 때 그 추가분에 있어서 수익을 쓸 때 40%는 빼고 나머지 60% 이거를 수익으로 봐서 써라. 이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이게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면 그동안 계속 나온 돈들 있잖아요. 그 나온 돈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거 가지고 계속 재투자를 하는 거죠. 재투자를 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을 늘려가고 있다가 그러다가 내 원금이 다 회수되는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금이 다 회수되는 시점이 예를 들어 내가 5채가 있다고 그러면 5채가 다 각각 다를 거잖아요. 시차를 두고 투자를 했을 테니까. 네. 그러면은 내 원금을 다 회수하는 게 1번이 만약에 회수했다 그러면은 그 1번에서 나오는 그 전세금 가지고는 내가 이제 40% 빼고 60%를 쓰면 되고. 근데 나중에 좀 지났더니 2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럼 1, 2번 합쳐서 쓰고 3번 이렇게 다 합쳐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0억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이 투자법은 20억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한 12년 정도만 이렇게 계속 재투자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채의 아파트가 생기고, 그리고 월 한 1234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겨요. 순수익이. 쓸 수 있는. 예,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생깁니다. 아. 그러니까는 굉장히 해볼 만한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한 20년 이상은 해야 되겠네.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1억 가지고 시작한 사람, 2억 가지고 시작한 사람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한 15년 만에 또는 뭐 10년 만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제가 20억을 또 기준으로 해가지고 20억 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를 했죠. 20억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수익형으로 했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나는 다주택자인데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다주택자 어차피 팔지도 못할 거면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되면은 훨씬 빨리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들이 보기에
아우 저 사람은 똘똘한 한 채도 없는데 저렇게 사네 이런 소리는 들을 수 있겠죠.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동네에 살고 있지 않은데 뭐 돈은 잘 쓰고 살아 이럴 수 있겠는데 아니 그게 뭐 나빠요? 나쁘지 않잖아요. 돈 잘 쓰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 살고 있는 집 편안하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대신 이제 나오는 돈을 그러니까 지금의 다주택자는 안타깝게도 다 똘똘한 다주택자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다주택자들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나오는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좀 똘똘한 애들을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다주택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입주권밖에 없으니까 입주권을 사야 돼요. 입주권을 사면은 이제 취득세가 똑같으니까 입주권을 사서 게다가 세월만 지나면 또 새 아파트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늘려가면서 거기에서 원금을 다 회수하면 그때부터 이제 수익으로 전환해서 쓰는 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수익이 만들어진다. 역전세는 네, 예.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역전세는 일단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의 역전세는 아주 예외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래도 어쨌든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그게 뭐냐면은 이게 전세금 상승분을 가지고 뭘 활용한다고 할 때에도 항상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이상의 돈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돈은 활용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약간 돈을 관리하는 좀 기술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 이 동네는 평균 전세금이 10% 올랐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럼 이번에도 10% 올라서 이렇게 돈이 나오면은 다 써도 돼요. 그렇게 해서 뭘 투자를 하거나 해도 되는데 갑자기 막 20%가 나왔어. 그럼 야 신난다고 20%를 다 쓰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건 10%만 쓰고 10%는 야 이건 위험해. 이건 갑자기 평균보다 너무 많이 나왔잖아. 그럼 빼놔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역전세도 두렵지 않다.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김사부님께서 제시해 주신 100%면 네. 만약에 120%가 낮다. 네. 수익이 그럼 뭐 네. 20% 정도는 킵해놓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해도 맞아요.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좀 자금 관리 능력이 좀 필요하긴 하죠. 뭐 여러 가지 조언해 줄 게 굉장히 많은데요. 예. 일단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하락에 대한 무모한 기대는 제발 하지 말아라. 무모한 수준이다 이거. 정말 하락이 될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잘 해보면 된다. 일단은 그 생각만 하면 돼요. 매도자가 던질 사람이 없다. 누가 던지냐. 그러니까 거꾸로 입장만 바꿔놓으면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지금 내가 안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뭔가를 갖고 있으면 완전히 상황이 바뀌거든요. 내가 뭔가를 갖는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매일 내 거 최고가 얼마 찍나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봐요. 계속. 그렇게 하고 나는 팔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에 샀어. 그러면은 막 하다가 보니까 12억, 13억 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신났어요. 네. 그래서 13억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팔아야 되겠다 했어요. 근데 보니까 13억 진짜 찍었어. 그럼 나는 얼마에 팔아요? 그럼 난 13억 5천에 파는 거예요. 13억 5천에 내놨어. 근데 13억 5천에 내놓고도 사람이 금방 13억 5천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안 팔아 그래요. 바로. 그럼요. 바로 팔아. 야 이거 나 잘못 파는 것 같아. 미쳤나 봐. 이렇게 금방 사람이 온다는 뜻은 더 올라가려나 봐. 안 팔아요. 근데 또 거꾸로 13억에 내놨는데 안 팔고 12억 5천에 뭐 팔렸다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완전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다시 13억 올 거야. 안 팔아요, 계속.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일단 그 개념을 자꾸 내가 살려는 사람은 내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들어서 공급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매도자가 팔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매도자가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잖아요. 그 매도자가 쉽게 낮은 금액엔 절대 안 파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기대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분양도 저가 분양을 이제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정부가 어떤 이제 규제를 해가지고 저가 분양을 억지로 만드는 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데들이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경쟁률이 몰리잖아요.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데들은 지금 완전히 다 고가 분양합니다. 그러니까는 고가 분양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아슬아슬하게 판매되는 정도. 이 정도로 분양, 이게 완전히 하나의 트렌드예요. 이것도 사람들이 또 잘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트렌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건설사예요. 내가 건설사 대표예요. 근데 내가 공급을 해가지고 산 사람들이 분양받은 사람이 막 4억, 5억씩 막 돈을 벌어. 내가 판매한 거 가지고. 배가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배 아픈 거야. 아니,
그럴 거면 내가 좀 4, 5억 높여서 팔 걸. 그렇죠. 미쳤어요. 내가 4, 5억 저 사람들한테 다 벌게 해준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판매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건설사가. 그렇게라도 팔아야지 팔릴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이제 건설사가 다 알아요. 다 알아서 이제 이건 프리미엄이 얼마 붙고 얼마까지 입주 때는 얼마까지 갈 거다. 이걸 모른다는 게 더 이상하죠. 아니 그 사람들은 기업인데 그 데이터가 다인데 그걸 몰라? 그렇죠.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은 절대 저가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아슬아슬한 가격에 분양을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고분양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걸 또 옛날에 뭐 이렇게 저분양 그런 날만 막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 무모한 기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기대 다 버리시고 떨어질 거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내 자금에 맞는 금액을 꼭 투자를 할 생각을 꼭 해라라는 얘기를 꼭 첫 번째로 해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제가 뭐 계속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제 역시 이제 관심의 문제인데요. 관심이 자꾸 이제 사그라들기가 쉽고 자꾸 이제 유튜브도 추천도 안 해주고 제 유튜브도 진짜 추천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구독자가 안 늘어. 구독자가 저 어떻게 이렇게 늘렸어요, 진짜. 난 구독자가 안 늘어. 그래서 그러니까 내 구독자가 안 느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안 늘어. 그게 추천을 안 해주니까 안 느는 거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유튜브도 추천을 안 해줄 거다. 본인이 관심이 없어지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역시 부동산 얘기를 안 할 거고 돈 벌었다는 얘기도 잘 안 들릴 거다, 아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식어지기 쉬운데 사실은 그럴 때 진짜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는 정말로 진짜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때다. 그렇잖아요. 강세장 때는 운 좋아서 먼저 들어간 사람은 돈 버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 때문에도 돈이 많이, 뭐 내가 공부를 안 했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지금 같은 때는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명백하게 격차를 점점 벌리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자꾸 사그러드는 관심을 이제 본인의 그런 모습을 도닥거려서 좀 힘들더라도 뭐 맨날 부동산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좀 공부를 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때를 네, 알아채고 네, 들어가지. 네. 완전히 그냥 발을 빼고 있으면 네. 진짜 뭐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강세장 때는 또 얘기를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있다 보면 누가 막 그냥 우연히 막 돈 번 사람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돈 벌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부동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잘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그냥 이제 아무도 이제 모르는 거죠. 그냥 이렇게 뭐 부동산 같은 거 뭐 신경 쓰고 살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나는 뭐 청약 저축이나 열심히 하다가 청약이나 뭐 바라고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사실은 가장 정말 대중과 같이만 행동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다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포지션별로 코멘트 한 번씩만 해주시겠습니까? 예.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이렇게 나눠서. 왜 무주택자 그러냐? 사요? 당연히 사야 된다니까요. 무주택자 사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무주택자 괜히 쓸데없이 무주택 만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청약. 청약 만점 기다리 15년 기다려야 되는데 무주택으로 15년, 3인 가구가 15년, 4인 가구가 15년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15년이면은 제 부동산 사이클링 기법에 의하면은 20억도 만드는 시간인데 그렇죠. 왜 그걸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까? 무주택 제발 사세요. 그러지 말고 그런 거 기다리지 말고 확률도 낮은데 왜 그런 걸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사라. 본인의 투자성에 맞는 걸 사고 1주택자는 이렇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1가구 주택을 일단 기본으로 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뭐 내가 뭘 팔았는데 바로 사거나 이렇게 꼭 되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 공백기가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청약이 나오거나 이러면 청약에 넣어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잖아요. 청약을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청약을 어차피 확률도 높지 않으니까 청약은 이런 카드로 써야 돼요. 내가 그냥 넣었는데 되면 너무 행운인 거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정도로 생각해야지 청약이 메인이 되고 다른 거를 뒷전으로 한다는 거는 이건 너무 바보 같은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1주택자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일시적 2가구 전략을 가겠다라고 일시적 2가구 주택 그거를 전략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고 중간중간 청약도 활용해 보겠다라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겠다.
라는 얘기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이상적으로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더 강력한 쪽으로 해서 안 좋은 것들을 좀 처분하고 좋은 거로 이제 바꿔가는, 그러려면 지금 다주택자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입주권밖에 없는데 입주권을 살 수 있는 쪽으로 가는 전략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예 그냥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로 옮겨가서 내가 이제 똘똘한 한 채는 조금 포기하더라도 그래도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로 가는 것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가 수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 그게 또 새 아파트잖아요. 그럼 그 새 아파트도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니까 뭐 똘똘한 한 채만 아닐 뿐이지 충분히 수익도 내는 그런 구조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나왔던 김사부님의 요 테크트리, 네. 자산 증식 테크트리를 이용해서 각자 지금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그 상황에 맞게끔 또 응용해서 네. 상황을 헤쳐 나가시고 자산을 네. 증식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안녕 한번 해주세요. 아, 예. 네.